첫 번째, 학종 축소 이후에 일반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제 두 번째, 일반고 안정 기준을 잡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일반고의 학종 지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 네 번째, 일반고가 상원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수시 여섯 장의 이상적인 비율과 마지막 여섯 번째로 대학교 라인을 언제 잡아야 되는지 이 여섯 가지 오늘 확실히 모든 것을 풀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맘뚱입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 2024년, 이제 2023년 그때 입시 변화가 좀 있었죠. 그래서 학종의 축소 이후로 지금 일반고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 일반고 같은 경우는 진짜 학종 축소 전과 전후 정말 수시 여섯 장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학종 확 축소가 됐잖아요. 축소가 된 상황에서 일반고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일반고에서 그래도 어떻게 수시 여섯 장을 잘 활용하면, 학종 축소 이후에도 어떻게 수시 여섯 장을 잘 활용하면 좋은 대학교 입결에 좋았는지 그 점을 오늘 모든 걸 다 풀어내겠습니다. 지금 종종 유튜브 댓글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학교는 교과 여섯 장으로 모두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학종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자,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종을 모두 확 휩쓸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한때는 뭐 외고하고 국제고가 조금 약간 좀 그랬었잖아. 인기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저조한 편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2022년도, 2023학년도가 돼 외국 국제고선 솔직히 재미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재미를 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방 외고 학생인데 4점, 그 중후반, 4점 후반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도 인솔을 하고 싶지만 또 외국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먼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연 자기가 인솔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학생 열심히 활동했고 상하교육부에서 자기 심화 역량 보였고 일단 생기부로 잘 구성해 나가서 이제 결국은 그 학생이 이제 시립대 경제학과 그다음에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를 최종적으로 최초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솔직히 외고하고 국제고에서 솔직히 학점이 좀 유리하다 보니까 일반고에서 아마 이런 점들 때는 교과 여섯 장으로 다 지원하라라는 것도 지금 이런 말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향과 소신과 안정의 기준이 어느 정도 많이 달라졌어요. 학종의 예전 같은 경우는 40% 선발이었었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안정 두 장, 뭐 소신 두 장, 상향 두 장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안정 하나, 아니면은 뭐 소신 셋,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상향을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점은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경험, 그러니까는 학종 숙소되고 난 입결이 좋았던 아이들 그 경험을 배경, 팩트로 그대로 가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에서 이제 입시에서 이제 학종이 떨어졌는데요. 또한 반면에 이제 이런 점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예전에는 이제 상향과 소신의 학종이었었고, 안정의 교과 혹은 정시를 기준으로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학종이 축소된 이후 안정에 해당하는 교과에서도 소신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안정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단지 교과만 지원하고 소신은 학종이었지만 그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교과에서도 소신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2023학년도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입시에서 학점은 떨어졌거든요. 근데 교과로 소신으로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가 있어요. 하지만 2023학년, 2024학년도는 수능 최저가 완화된 대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수능 최저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정의 기준을 잡는다는 학생마다 다 틀리지만, 자,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고려하시면 그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수한 내신으로만 갈 수 있는 대학 변수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생기부도 필요 없고, 뭐, 수능 최저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내신으로만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안정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대학교의 문제점, 이런 대학교를 선택하게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대학교들은 솔직히 아이들이 합격을 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먼저 이런 대학교를 잡을 수 있고요. 순수한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 두 번째는 자, 수능 국영수 백분율로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 11호 모평 보셨잖아요. 물론, 뭐 6월 달 재수생 이제 고3 거기 6월 달에 재수생이 아직 안 들어왔지만 그 대략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능 국영수 일단 국영수인데 나중에 이제 탐구를 해야 되겠지만 국영수 백분율로 봤을 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 이것을 안정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2023년에 한 여학생을 제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가 내신이 5점 초반이에요. 4점 후반이구나. 자, 4점 후반인데, 이 학생의 대학교 라인은 저 수시로 상담하려고 했는데, 정시를 보니까, 수시 납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야, 너는 안 되겠다. 최소, 너가 이 정도 수능 점수 가지고 최소 못 가도, 한 뭐 서울여대라든지 막 그 정도 라인 같은 경우는 내가 순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으로 잡아서 어느 정도 안정으로 해서 학종을 만들어 나가자 해서 이제 학종으로 보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학생이 내신으로만 대학교를 그냥 안정을 잡았더라면 아마 그 여학생은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수시 납치가 되고 정시력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수능 국영수 백분율로 봤을 때 여러분의 위치로 확인할 수 있는 대학교가 될 수 있고 세 번째 논술로도 갈 수 있는 대학교를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물론 수능 최저 관건이 있는데 솔직히 논술 재미는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도 재미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2023학년도에도 논술 재미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이제 일반고 학생들, 뭐, 4점대 후반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자, 논술을 준비해가지고, 자, 인솔을 했던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논술도 한번 좀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엊그저께 한 여학생을 이제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기부를 보고 이제 그 여학생과는 내에서 딱 정확히 3.0이 나와요. 3.0이 나와서, 인솔을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이제 상하교육부를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사범계열 쪽으로 맞춰졌더라고요. 그래서 암만 생각해도 좀 약간 불안불안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한번 논술 한번 준비 한번 해보자. 충분히 논술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보니까 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 준비를 좀 목표 설정해줬더니 그 논술이 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왜?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현재 예비고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대학교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도 최대한 많이 올려야 됩니다. 학종으로 합격 가능성을 최대한 올려야 되고요. 교과로도 합격 가능성 올릴 수 있는 최대한 올려야 되는 거고, 논술로도 합격 가능성을 최대한 올려줘야 됩니다. 왜요? 이처럼 대학교에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야지만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네 번째, 안정을 잡을 수 있는 게 이 점 꼭 네 번째는 꼭 지원하셔야 됩니다. 교과로는 지원한데 조금 좀 내신이 좀 부족하지만 소신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꼭 이건 지원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교과로 지원하셔야 돼요. 내가 교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물론 저 수능 최저가 관건이겠죠. 근데 0.2나 0.3이 부족해. 근데, 진짜 붙을지 안 붙을지 확실히 모르지, 교과. 그랬는데, 지원했는데, 그 소신으로 붙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물론 수능 최저가 관건이지만, 이런 학과가 이런 전형이 많이 또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합격한 학생들 많았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전형 교과를 안정으로만 잡을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교과를 소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점이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꼭 활용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의 기준을 잡을 때 다섯 번째는 아이가 그 학교에 대한 애착이 가야 합니다. 전 그러거든요. 제일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접수증을 이제 상담 접수증 이제 보내주시면 이제 컨설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학교 라인을 이제 잡아 이제 그런 대학교 라인 상담 들어가거든요. 그럼 제일 처음부터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면은 최소 너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가 어디 대학교냐? 그 마지노선부터 물어봐요. 만약에요, 점수대로 그냥 대학교 라인만 잡아주면, 그냥 치면 바로 나와요. 딱 치면, 나 이 점수로 어디까지 뭐 교과를 갈 수 있고, 뭐 한번, 어디 학종을 어디 대학교만 넣어라. 이건 그냥 나와. 근데 전 솔직히, 우리 맘띵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게 상담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
대학교는 예차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최소 어디 대학교 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마지노선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 생김으로 봤을 때 이제 팩트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좀 보완해서 어디까지라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면서 이제 상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대학교 라인을 잡을 때는 안정 기준으로 잡을 때는 우리 아이가 최소 어디 대학교까지 갈 것인지 그 점도 고려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를 기준을 잡아서 이제 이 안정은 보통 이제 4장에서 3장 정도 표현할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4번 있었죠? 교과로도 소신 지원 가능한 거 이것은 한두 장 정도는 꼭 포함시켜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 왜 해? 학종으로 가려고 하잖아. 여러분들 진로시만 보고도 작성 왜 했어요? 독서활동 왜 열심히 했습니까? 동아리 활동에서 왜 열심히 실험 열심히 했습니까? 그거잖아요. 학교 활동 왜 열심히 했죠? 그거잖아요. 학종으로 가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종종 어떤 학교에서 교과 6장만 지원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솔직히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과 6장 지원할 거면, 이제, 물론, 이제, 건국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이제, 부산대라든지, 그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교과나,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도 정시해서, 이제 서류평가 물론 하지만, 그 외에도 서류평가 안 하는 대학교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이제, 그래, 나 그냥 뭐, 거기 서류평가 안 한 대학교 교과로만 합격할 건데, 그럼 내가 굳이 수행평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수행평가 열심히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밤 새면서, 그 다음에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는 여학생들도 있어요. 심지어, 와, 내가 고등학교 공부하러 할지 이처럼 수행평가 때문에 밤새러 왔나라고도 우는 여학생들 사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학종, 그런데 교과를 6장 지원한다? 이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무음입니다. 그래서 안정은 저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3장에서 4장 정도 지원하고 그 안정에서 1장이나 2장 정도 소신 정도를 저는 지원하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학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생계를 냉정하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지 뭐 활동만 나열했는지, 그리고 활동 이후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에 해당하는 활동 사례에서 거기 핵심 역량 키워드가 드러났는지, 기타 등등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 활동만 나열됐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도전에 활동도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독서가 본란대 처리는 독서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과사특에서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돼서 진로 역량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독서 활동을 자기 수도를 했는지 이런 활동을 보지가 않으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올해 반드시 겨울방학 때 계획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계획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을 보여줄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서 반드시 생활 기록부에서 보여줘서 학종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종은 아시다시피 정성평가단 말이에요. 정성평가 합격 여부는 뭐죠? 바로 여러분들 생기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0.9를 뚫고 합격한 학생도 있었고요. 0.5를 뚫고 합격한 학생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신 컷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만약에 자기가 학종으로 지원하는데 자기 내신보다 낮은 컷을 지원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일단 정답은 없는데 일단 합격한 학생들 그 사례와 그 이제 평균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내신이 2점대 이상이라면 보통 자기보다 0.3 정도 내신 컷이 높은 대학교를 이제 학종 소신으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이 3점대 이상이라면 한 0.5 정도, 2점대에서 뭐 0.3, 3점대 뭐 중반 정도 되면은 한 0.5 정도 내신 컷이 높은 대학교를 평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또 제가 그 데이터를 보고 합격한 학생들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이 정도 하니까 그래도 뭐 1차 합격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면접에서 뒤집고 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점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학종을 지원하실 때. 자, 분명히 내신 컷도 고려 첫 번째, 이 점도 모집 인원도 변화 고려하셔야 됩니다. 작년과 올해 모집 인원이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 증가를 했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학종에서 희소식인데 만약 모집 인원이 감소가 됐다라고 하면 학종에서는 약간 희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의 변화도 고려하셔야 되고 모집 전형도 그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서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2023학년도 입시 같은 경우는 그게 재수생들과 반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재학생들 정말 학종으로 뚫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재학생과 이제 반수정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경쟁률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거기에서 경쟁률도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충원율, 추락 얼마나 많이 돌았는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학종 지원 전략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그 점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수시 6장 상담할 때 상담에서 가장 어려운 학생들이 내신 2점대 이상 학생들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신 2점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선택 범위가 적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점수대로 지원하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그 아이들도 소신 이상으로 합격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소신 이상 합격하려고 하면 뭐 2점 초반, 1점대 후반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럼 더욱더 경쟁률이 치열해지게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더구나 이런 학생들이 본인의 생급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학과 역시 서울 쪽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2 겨울방학 때 이제 컨설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종종 상담 들어올 때 이제 수시 지원 범위를 먼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너가 이 점수대로, 그래, 어디 인서를 분명히 인서를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서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 그게 산만할 때 늘려야 될 것은 수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카드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보고서 주제를 해서 좀 이 가능성 좀 카드를 늘고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보유한다고 하면서 저런 지원 범위 확대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점대 학생들은 여러분들 이 정도 고려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축소된 상황에서 범위가 한정된 상황에서 지원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속 쓰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높아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3점대 학생들은 대학교 선택하고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수시 카드만 솔직히 잘 써도 입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시 카드만 잘, 특히 3점대도 그러고요. 3점대 후반까지도 수시 카드만 잘 쓰면 대학교 선택권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입결이 정말 많아졌고, 솔직히 이 정도 3점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교과로는 지금까지 보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소신 이상으로 그렇게 좋은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3점대 학생이라고 하면 이처럼 수식카드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변수가 무엇이죠? 맞습니다. 면접입니다. 면접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면접으로 지원한다라는 것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학종 모집의 40%일 때는 일반고도 우주 상향 지원해서 입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면접으로 뒤집어 가지고요. 최초 합은 아니더라도 추합으로 돌고 돌아서 합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0.5에서 1등급 그 사이 높은 대학교로 상향으로 지원했어요. 평균적으로. 자, 이제 그런데 이제 학종이 이제 축소가 되고 나서 일반고에서 또 우주 상향 입결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신, 즉, 뭐 0.3에서 0.5 정도 높은 코스로 지원한 학종과 교과 전형에서도 소신 이상 지원해서 입결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일반고가 상향을 포기해야 될까? 물론 일반고에서도요, 생기부 잘 만들어서 학종으로 뚫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23학년도 그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학생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 학생은 전라도 학생입니다. 내신이 2.3이에요. 근데 생기부를 정말 잘 만들어. 그렇다고 이 학생 컨설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주제는 이제 뭐 어떻게 했겠죠. 거기 교과 관련된 과세택에서 이제 진로심화 보고서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하나가 정말 지금 본인 학생이 한의학과를 희망을 했어요. 근데 내신이 2.3인데 한의대를 갈 수가 없잖아. 보통 우리는 한의대 가려고 하면 1점대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 학생의 생기부를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야, 이거. 와, 너 왜냐면 제가 한의학과 희망을 학생의 생기부를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비교를 하잖아. 그런데 와, 이 정도 퀄리티라면 보통 그 학생들보다 더 생기부가 좋아서 한번 해보자 했더니 지방 한의대 1차를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예비를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경희대 한양학과를 합격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학2도 듣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한해과, 한약학과, 화학2는 뭐죠? 필수거든요. 근데 화학 원만 들었어요. 과학 무엇만 듣는지 아세요? 화학2는 생명과학2와 지구과학2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의 생기가 너무 좋아서, 네, 경희대 한약학과 네오르네상스를
학종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한 학생이 있습니다. 내신 2점 초반이에요. 내신 2점 초반이고 뭐 2학년 1, 2학년 때 뭐 2점만 3 정도가 된 남학생이 있는데 이 남학생 생기부관리 굉장히 잘했어요. 청주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합격을 했습니다. 보통 저는 그러거든요. 한 2.34 정도가 되더라도 생활 기록하면 잘못 만들면은 그래 교대 한번 노려볼만 하거든. 근데 아이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하더라. 교대 가려고 하면 적어도 1점대 정도 돼야 되지 않나라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2.48인가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교대를 제가 보냈습니다, 직접. 근데 올해도 제가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생계부 관리가 잘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둘 다 일반고예요. 일반고에서도 좋은 대학교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대학교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노력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뭐 교과나 뭐 기껏 뭐 학종으로만 거기에 가고 싶어 하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도 상향도 한 장 정도는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는 바인데 왜요? 올해 제가 경험했으니까. 예전 같은 경우 학종을 축소할 때는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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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이번에 학종이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자, 먼저 생기부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안정 3개, 소신 2개, 상향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기부 관리가 되어 있던 대신 안정이 3개인데 이 3개 중에 한 장은 뭐가 들어가야 되죠? 독과 소신으로 반드시 한 장은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생기부 관리가 보통이야. 자기 진로 역량도 보이지도 않고 딱히 본인의 앞으로 이 대학교에서 어떻게 왜냐하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대학교 생활에서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이고 이 모든 게 생기부에 보여줘야 돼. 그게 또 보이지도 않아. 그 다음에 뭐 딱히 창치 활동도 그냥 평범하고 학교 생활만 나왔어요. 뭐 금연 캠페인, 뭐 성범죄 캠페인, 뭐 이런 학교 활동만 나열됐다. 솔직히 그거는 생기부 학종은 솔직히 힘듭니다. 상향으로는 거의 뭐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정 4장, 소신 2장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안정 4장인데 이 중에 이제 교과로 한두 장은 이제 교과 소신으로 지원할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학생들은 왜 소신 4장, 소신은 2장이냐라고 하는데, 학종은 솔직히 변수가 많은데, 이런 생기부 퀄리티가 나오면은요, 솔직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라든지, 뭐, 1학년 때, 2학년 때 생기부가 평범했는데, 이제 3학년 때 생기부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 대신 연계성이 있어야 되겠죠? 생기부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의 진로를 만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학종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도 고등학교 1학년 수준과 똑같은 생기부 퀄리티로 나온다고 하면 솔직히 그것은 전 차라리 뭐 교과, 아니면 뭐 정시, 아니면 논술 전형, 이런 걸로 아이가 오히려 거기에 지원에 나간다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직 가능성은 있잖아. 왜?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이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비율로 일반적으로 이제 학종은 축소된 이후에 여러분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로 했을 때 좀 망하지도 않고요. 그다음 굳이 정시까지도 갈 필요도 없고, 다 수시로 깔끔하게 이제 끝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용하셔. 물론 이 비율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마다 비율은 같게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자기는 수능 최저가 아예 안 나와. 수능은 전혀 가망성이 없는 아들 같은 경우는요, 육학종으로 지원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3학년도에도 육학종으로 지원 학생, 누가 육학종으로 지원했는지 아세요? 아까 그나마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남학생 내신 2.3인데 경희대 한양학과 들어간 학생, 이 학생이 이런 케이스 없었고, 또 한 여학생 같은 경우도 거기 뭐라 할까, 이제 인서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육학종을 다 지원했습니다. 아마 제 유튜브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 그 댓글에 보시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학종으로 육학종 지원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수능으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저 밑에 지방까지 가려니까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학종 가능성 최대한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방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금방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었죠? 중요한 건 말 그대로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합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 최대한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2 겨울방학입니다. 그 이유가 고3 때는 내신에 반영되는 과목이 몇 개 없습니다. 보통 이제 뭐 많으면 4개, 3개거든요. 그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서요. 아무리 내신을 올려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또 내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상기부 퀄리티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좀 보완해서 좀 많이 이게 거기 역량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를 나는 8개 정도로 좀 잡아두시면 좋아요. 왜 8개 정도 잡는 게 좋냐? 보통 이제 6개잖아요. 수시 6장인데 왜 8개냐면 10개면 좋고요. 왜냐하면 항상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다 보니까 항상 뭐가 어떤 대학교가 본인이 지원이 안 될 것 같은 경우에 항상 뭔가 대타용으로 뭔가 보완할 대학교가 있을 때 보통 8개 정도를 대학교를 잡으면 목표를 이제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학종으로 무슨 대학교 가고 싶어? 내가 논술로 그래. 그래도 목표 1순위가 무슨 대학 경희대로 가고 싶어. 그러면 제가 그 목표를 설정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나 수능치를 어느 정도 나와. 내신은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구나. 또 이것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 내가 학종으로 가는지 올려야 되니까 그래. 고3 때 무슨 과목 선택했잖아. 그러면 내가 무슨 과목에 자, 본인의 진로와 연계된 학업 역량을 어떻게 심화시켜서 어떤 주제로 진로 역량을 생기부에 어필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고2 겨울방학 때 대학교 라인 잡으면서 진로 심화 보고 주제까지 같이 잡아나가면 여러분들 정말 고3 때 입기 정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정말 우리 아이들과 어머님들은 정시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정말 마음이 탑니다. 정말 정시까지 가면 정말 그게 그러죠. 막 속이 타들어가죠. 그래서 수시로 끝내보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정시까지는 힘들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끝낼 수 있으면 수시로 끝내버리라고 하죠. 저는 항상 저희는 철저히 그러거든요. 정시까지 가지 말자. 수시로 끝내자가 제 철칙입니다. 2024학년도로 그런데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재학생과, 아니, 재수생과 반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종이 축소된 이후에서 두 번째로 실시된 그러한 거기 입시였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문이과 통합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 입시 전형과 현재 좀 입시 트렌드를 보니까 오히려 기회입니다. 2024학년 정말 기회입니다. 더구나가 학종이 축소되고 나서 2년간의 입결 데이터가 있고 입결 데이터를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더 가능해졌고요. 학종으로 합격한 일반고 학생들 상기부를 분석해 보니까 더욱더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2024학년도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정말 잘 살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맘때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